셀트리온 금요일 마이너스 0.12% 하락, 제약은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사주는 5만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순매도가 125억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막판에 대밀리면서 음봉으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관들은 54억의 매수를 본 모습이죠. 거래량은 목요일에 비해서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들 쪽에서는 단기적인 매매에 지금 치중하고 있는 상태죠. 한편 제약도 장중에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보합선으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들이 21억의 매도, 기관들은 12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는요, 최근 일주일 동안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주간으로 봤을 때는요, 외국인들은 단타에 치중을 하면서 15만 9천 주대의 매도를 보였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이번 주 22만 주대의 매수를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급락 이전 가격대인 18만원대 위로 왔을 때 과연 기관들의 매수가 지속될 것이냐, 외국인들의 형태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연말 실적에 대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들 유입이 안 되잖아요. 외국인 쪽에서. 거래량 역시 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한 요인도 작용을 합니다만요. 어쨌든 올해 들어서는 박스권에서의 소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답답한 셀트리온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진펜트라에 대한 실망감까지 작용을 하면서 연말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은 상당히 낮춰져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회사 측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그리고 현재 경영진들이 아시아 금융시장의 중심인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기업 설명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금요일 오후에는요, 이와 관련 주주 및 국내 투자자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홍콩 기업 설명회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생중계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21일 동안요, 싱가포르에서 신약 개발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가졌고요. 이미 ADC 및 신약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27일이죠.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홍콩에서 서정진 회장이 현지 투자자들을 상대로 바이오 시밀러 전망 및 신규 포트폴리오 확장, 신약 개발, CDMO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해당 설명회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아시아 금융시장 쪽에 기업 설명회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연례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이번 아시아 쪽의 기업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재무적 투자자, 즉 재무적인 투자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냐, 테마색 같은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니고요. 글로벌 펀드들의 아시아 지역 사무소들이 대부분 싱가포르, 홍콩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펀드들의 펀드 매니저들한테 셀트리온 주식을 사라, 이런 측면에서의 기업 설명회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세계 최대의 자산관리 펀드는요, 블랙락, 뱅가드 그룹, 피델리티, 캐피탈 그룹, 아문디, 이런 정도가 있잖아요. 이것은 참고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투자를 하는 국부 펀드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헤지 펀드, 사모펀드 이런 쪽에 아시아 지역 담당 헤드쿼터 사무실들이 대부분 싱가포르, 홍콩 등에 있고, 여기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설명회를 통해서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들, 패시브 펀드라든가 인덱스 펀드, 이런 쪽에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잖아요. 아시아 담당 펀드 매니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기업 설명회도 하고 또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좋은 결과, 성과가 앞으로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내용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원론적으로는요, 회사의 장기 비전, 그리고 당장 내년 25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장기 투자를 하는 주주들한테 대한 주주 가치의 제고, 주주 환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주 환원 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번에 다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요. 완료하게 되면 총 1200만 주대의 자사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합병을 하면서 주식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342만 주의 자사주를 소각한 바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요. 자사주를 소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퍼가 낮아집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즉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것이 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금요일 기준으로 현재 셀트리온의 퍼는 46.16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은 22.85%가 되는 것이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군들의 퍼와 외국인 비중의 관계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퍼가 낮을수록 외국인들의 비중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수급적인 측면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식수를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퍼를 낮추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비중도 높일 수 있다. 즉 외국인들의 매수를 유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은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외국인들의 장기 매수를 유인한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것은 KLX 한국거래소의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현재 EPS 퍼 그리고 선행 EPS와 선행 퍼가 매일매일 집계가 돼서 나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간단하지만요.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EPS는요. 지배주주 지분 당기순이익 중 보통주 기숙분 나누기 보통주 가중평균 유통 주식수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자사주를 600만 주 소각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주식수가 600만 주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EPS와 퍼의 변화는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을 해본 것인데요. 현재 EPS가 3,759원이잖아요. 그러면은 600만 주를 소각하게 되면은 EPS는 3,866원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현재의 퍼가 46.16인데요. 44.88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EPS는 올라가고 퍼가 낮아지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좋아진 것이죠.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나오면서 매수를 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또한 선행 EPS는 12개월 선행이잖아요. 25년 추정 EPS라고 보시면 되죠. 22일 기준으로 선행 EPS는 5,471원이잖아요. 그런데 자사주를 600만 주 소각하게 된다면 선행 EPS는 5,627원으로 높아진다는 이야기고 또한 25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 선행 퍼 역시 31.75에서 30.83으로 낮아진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25년 추정 수익 가치는 높아지고요. 높아진 수익 가치에 비해서 주가는 더 저평가되면서 퍼도 낮아진 것이죠. 따라서 자사주 소각을 함으로 주식수가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요. 단순하게 주식수만 줄어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가치 평가의 기준들이 다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도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 관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발표가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월 27일 홍콩에서 서정균 회장께서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에 따라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니까 단기적으로 좀 사라 이런 이야기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짐 펜트라에 대해서도 25년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신규 제품들이 5개잖아요. 25년 매출에는 분명히 기여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올해보다는 25년 매출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요. 또한 주주 친화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자사주 매입과 또한 자사주 소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다가 또한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의 중요한 배당 정책이 있겠죠. 배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동안 셀트리온은 배당금을 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았냐 하면은요.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지 않은 영업이익에서요. 에비타가 되는 것이고요. 요 에비타는 쉽게 말씀드리면요. 장사해 가지고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남은 돈에서 뭐를 빼냐면요. 제품 개발, 즉 R&D 및
설비 투자비를 빼요. 그리고 남는 돈에서 9에서 16% 범위 내에서 현금 배당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퍼센트를 높이겠다는 이야기죠. 30년까지는 30%를 목표로 해서 주주 환원을 극대화하겠다 이야기는 점진적으로 현금 배당 비중을 상향, 현금 배당을 많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펀드들의 장기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은요. 첫 번째로는요. 사업을 잘해야 된다. 본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업 말고 주주 환원 정책 측면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현금 배당 이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 장점들을 부각을 시켜야만 셀트리온 주식을 살 거잖아요. 이번 27일 날 있을 IR에서는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가능성이다. 물론 IR이 끝났다 해서 바로 외국인들이 산다 이런 것은 아니고 약간의 시간차, 시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12월 중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의 유입 가능성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지는 18만원 선 회복 이후에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양봉이 나오면서 내년을 기대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